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시간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좀 짧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원유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원유 현재 가격 회복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거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가격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현재 오일이 18달러, 크루드 오일이 18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18달러도 아직 뭐 반등 초입이죠. 반등 초입인데 만약에 18달러 이상으로 하면 얘는 반등을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20달러 위로는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다시 12달러 정도 부근으로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폭락해서 계속 가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한번 쌍바닥을 찍으려고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높은 가능성으로.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이렇게 된 이상 멀리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30달러 위까지는 그래도 시간을 좀 두면은 다시 잡아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름을 쓰는 부분은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 규모도 있고 뭐 기름을 완전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지금 그 통제가 걸린 상황이라서 그런 거라서 특수한 경우라서 30달러 이상은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물린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근데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어요. 경제 회복에 대한. 그래서 웬만하시면 그냥 원금 정도 근방에 왔을 때 매도를 때리세요. 그냥. 이거 그냥 때리는 게 낫고, 그 다음은 또 이제 많이 매수한 우리 코스피 인버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영상에서는 제가 이 갭을 띄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맞춰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국 증시가 만약 어제 하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1825까지는 내려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1825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열된 증시는 결국은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샘플이 이제 얼마 전에 그 김정은 산화항설 나왔을 때의 움직임이죠. CNN에서 뭐 보도 어쩌고 하면서 이때 보세요. 순식간에 3% 빠졌잖아요. 그죠? 이 모멘텀이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번인데, 단 몇 시간 만인데 뭐 하루 종일 악재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떨어질 때 3% 4%는 이 자리에서 금방 떨어져요. 금방 떨어집니다. 1800까지 금방 점프 뛰어버릴 수도 있어요. 폭락 자체가. 그러나 이제 보시다시피 갭을 띄우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갭을 띄우면 이 자리 자체가 또 지지 라인이 또 형성이 새롭게 돼버리거든요. 갭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갭 띄우면 좀 짜증나는 거예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내가 들고 있는데 갭 하락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죠. 인버스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갭을 띄우면 일단 좀 비중을 덜어라 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운이 없으면 갭을 띄어서 여기서 슈팅이 만약에 반대로 가버린다. 근데 지금 호재가 없기 때문에 슈팅이 가능할지도 의문인데, 워낙 시장 자체가 또 예상 자체를 이제 박살내버리는 시장이라서, 쥐 마음대로 가는 시장이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주목해야 되는데, 그놈이 만약에 이제 슈팅을 내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찝찝해요. 인버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 아무튼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던 가격이 2000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196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돼요.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나스닥도 또 상승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1960까지 같이 템포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 오늘 또 골 때리는 게, 야, 이거 테마가 또 떴죠 오늘. 예, 뭐 이번엔 뭐 정부 지원 관련된 테마로 또 돌려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진짜 만약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테마가 돌리면서 하면,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부자 됩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테마가 뜰 때도 있었고 테마가 없을 땐 시장이 또 주저앉고 이 템포 속에서 매일매일 돈을 벌기는 힘들었던 거예요 주식이. 근데 지금은 너무나 특수하게 하루가 바뀔 때마다 테마가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세력들이 이 테마를 띄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알서포트가 테마를 받았죠. 야 알서포트가 정부 정책 뭐 어쩌고 저쩌고 수혜주래 라고 얘기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정부 정책 수혜주인지 아닌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서포트라는 종목 자체도 처음 듣고 있는구만. 이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구만. 이게 처음인지 이거 재택근무였던 걸로 기억하겠는데 아무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근데 오르잖아요. 그럼 누가 올리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오르고 나서 얘가 정부 정책이었대 라고 하면 얘가 정부 정책 관련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빅텍이 시간에 이제 김정은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죠. 빅텍 어디 있어? 자 빅텍이 야 김정은이가 저 미사일 쐈대라고 하면 이제 또 압박하고 있대요. 하면 빅텍 오르잖아요. 그죠? 왜 올라야 되는데요? 방산주 어쩌고저쩌고. 이거 알아보셨어요? 방산주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이거 알아보면 골 때릴걸요? 그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김정은 관련주예요. 그냥 묻지마. 만약에 빅텍이 우리 방산사업 말고 우리 그 화단에 꽃 놓는 사업으로 바꾸자. 조경하는 걸로 바꿨어요. 근데 갑자기 김정은 미사일 쐈어요. 얘 올라가요 그러면. 아니 진짜요 진짜로. 우리 그냥 이제 조경으로 바꿀래. 우리 디자인하고 싶어. 총 싫어. 무기 싫어. 근데 김정은이 막 갑자기 사망설 얘 올라간다니까요. 얼마 전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이제 핑크퐁이죠. 삼성출판사.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했어요. 얘가 같이 올랐던 건 뭐예요? 톱박스죠. 톱박스 코리아 계약 해지됐어요. 핑크퐁. 이게 핑크퐁 관련된 물건을 제작해서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계약이 종료됐어요. 관련주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삼성출판사 오르니까 그냥 같이 올라요. 웃기죠. 이게 주식인데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결국 이거예요. 세력들이 슈팅을 딱 쏘고 VI 걸고 롱바디 양봉 만들고 나서 얘가 이거였대 라고 하면 개인들은 막 달려들어요. 이 주식에.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어디서 달려드는 거죠? 상투, 꼭지에서 달려들어요. 그 중에서 버티는 사람 수익 낼 수도 있고 물타는 사람 수익 낼 수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하게 매매를 하면 그렇게 세력에 유인해서 들어가는 거는 수익이 내기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해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세력이 먼저 들어가 수익을 그렇게 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력 물량을 받아주려고. 자, 이해되셨죠? 예,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마를 돌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장이 지금 이제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 얘기 다시 할게요. 인버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짜증나는 거죠. 아니 왜 자꾸 테마가 뜨는 거야? 안 그랬거든요. 원래 시장이. 안 그랬거든요. 그런 적도 없었고. 자꾸 막 테마 띄고 막 돌려먹기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코트질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좋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모르고. 원래 안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뭘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이거는 필히 이제 이 정도 돌려먹게 했으면 이제 알아야죠. 이거는 필시 세력들이 유인하는 거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시세 종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젠으로 한번 히트를 치긴 했어요. 시장이. 시젠이라든지 뭐 또 다른 점상 찍으면서 갔던 뭐 종목들 있죠. 메가 IC 뭐 그런 거. 이렇게 한번 히트를 치니까 시장이 달궈져 갖고 그 뒤로 막 뭐 이렇게 계속 나오긴 하는데 얘네가 뭐 신고가를 가거나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엄청나게 막 슈팅을 가서 막 두세 배 가고 막 두 배는 가지.
뭐 3배, 4배, 5배, 보통 5배 나오면은 그 이제 대세주가 나온 건데 그런 그림이 이제 이런 진단 키트 외에 그 뒤로는 없거든요. 그 뒤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허상인 거죠. 시장 자체가. 허상인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돈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수익이 내는 게 쉬우니까 아마 돈을 더 끌고 올 겁니다. 그런 거는 너무 많았죠. 이제 예전에 그런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그랬었어요. 이제 뭐 한 돈을 한 1억 정도 투자했는데 수익이 잘 나오는 거예요. 10% 나니까 1,000만 원 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쎄 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거랑 주식 그냥 추천받고 단 며칠 만에 수익 나는 거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사람 욕심 생기니까. 그래서 한 5억 정도 갖고 와요. 1억을 했던 거를. 그리고 나서 5억을 했는데 또 막 수익 난 거예요. 진짜로. 수익 나서 막 몇 억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평생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번 돈이었는데 단번에 그렇게 번 거죠.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그러다가 그렇게 되다가 제일 무서운 게 잘 될 때 계속 잘 될 줄 알죠. 주식은. 제일 무서운 건데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 큰 돈 자체가 물리기 시작하니까 완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큰 돈 자체가 이제 욕심이 더 생기잖아요. 2배로 만들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욕심이 생기니까 완전 이제 망한 거죠. 대응 자체를 할 줄 모르죠. 사실. 매도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돈만 늘 줄 아는 거죠. 큰 돈만. 그게 주식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절차예요. 절차. 누구나 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딱 그렇게 사람들의 최면을 빠지게 만들기 딱 좋은 구성으로 간 거죠. 그냥 물 좀만 타면 다수익. 그죠?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 이 시장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제가 봐도 웃겨요. 보통 안 그러거든요. 이렇게 너무 시나리오가 좋게 가지진 않거든요. 이 시장이.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이 세력들이 지금 다 등장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매집했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은 지금 다 등장했어요. 저기 돼지열병,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주, 게임주는 안 떴는데 뭐 아무튼 거의 다 등장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물량을 제가 봤을 때 많이 넘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끝물이 오면 아마 폭락 자체는요. 감당하기 좀 힘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지금 뭐 이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 안 통하죠.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주식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이 얘기 통합니까? 안 통하지. 지금 이미 욕심의 눈이 멀었거든요. 욕심의 눈이 멀었으면 끝난 거예요. 주식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는요. 자기의 욕심을 내칠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이 아니라 원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칙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돈이 불어난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때 한 트레이더로서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제서야. 원칙으로 가야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돈만 쫓아가려고 하면 판단이 안 서죠. 그건 모든 일이지 다 똑같죠. 저는 좀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무튼 인버스 볼게요. 인버스 본다고 했는데 자꾸 새네. 자, 인버스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인버스 볼게요. 일단 인버스 차트를 제가 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갭을 이제 어쨌든 또 띄었기 때문에 어제 대비해서 띄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악재나 어떤 또 김정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7,000원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인버스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갭을 띄우긴 했지만 이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냐 마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슈팅이 나와서 만약 6,660원에 또 깬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890이었나? 뭐 거기 정도까지 이제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마이너스 5% 더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끌리면서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봐요. 인버스가. 그러니까 인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디 이 가격을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 6,950원, 7,000원 선을 그냥 한 방에 뚫어야 돼요. 한 방에 그냥 뚫고 올라가야 이제 얘가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 실패하면은 시간이 끌린다. 그래서 시간 끌리는 거 보아서 시간 끌리는 게 싫은 사람들은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 저기를 이제 내일 또 한 방에 깨주면 또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참고로 김정은 악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김정은이 정말 죽었다고 해도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대역 배후도 있고 뭐 여지는 충분해요. 근데 이제 뭐 그 백두혈통 이거 나발이고 뭐 그거 드립치고 앉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의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어떤 식으로 체제가 변환될지 어떤 식으로 딜을 할지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만약이지만 북한 마음이에요. 북한이 뭐 김정은이 뭐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부터는 증시가 이제 한 방에 뚫고 인버스가 저는 이제 무난하게 7,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무난하게 7,500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까지만 가도 웬만한 사람들은 인버스를 좀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7,500 여기 500원에서 또 밀리겠죠. 밀렸다가 또 가는 그림이 또 중요한데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정은 관련된 북한 관련된 건 다시 이야기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걔네 마음이에요. 그냥 걔네 평생 그냥 김정은 살아있는 채로 뉴스 보낼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대역이 있기 때문에 예, 목소리만 안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의심만 하겠죠. 우리는 왜 김정은 뭐 그 목소리도 없고 뭐 그러냐 하겠죠. 의심만 하겠죠. 근데 뭐 의심만 하지 뭐 죽었다라고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장 끝나고 저 뉴스 뜬 거 그것도 말장난이에요. 예.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이 아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일단 악재가 터졌다라는 건 악재가 어쨌든 터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늘어났죠. 또 반대로 코스피도 거래가 늘어났죠. 악재 터지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락하는 그림에서는 이게 좋아요. 하락하는 그림에서는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야만 이렇게 흔들리는 그림이 나와야 증시가 좀 이렇게 인버스 입장에서는 내려오는데 더 수월해집니다. 내려오는 게. 예. 만약에 이런 거 없으면 내려오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악재가 터지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지금 이게 다 거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시젠이나 이런 회사가 진단 키트를 수출하긴 하지만 시젠이랑 관련된 주 몇 개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단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 다 예상하겠지만 분기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절대 그렇지 못해요. 지금 뭐 한국 등급 뭐 좋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진짜 의미 없어요. 그건 지금 당장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봐야죠.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방어를 했다. 마이너스 1.2%인가? 뭐 그렇게 IMF 보고서에서 나왔죠. 그렇게 얘기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 실물 경제를 보면 돼요. 우리 실제로 주변 사람들, 사장님들, 사업하는 사람들,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출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수치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위주로 평가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기업도 지금 현대차도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그 이전 단계로 가기에는 좀 어렵고 정말 잘해봐야 여기서 박스 가겠죠. 실물 경제 반영하면 거품으로는 뭐 세력 마음이긴 한데 거품으로 끌어올리는 건 세력 마음이지만 실물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전과의 가격을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2,000 밑으로 가겠죠. 자연스럽게. 그게 순리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코스피는 좀 늦어도 결국 이제 기업들의 매출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0 밑으로 가는 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당연한 거고
코로나 변수가 절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확진자 줄어든다고 해도 저기 미국이나 어디나 경제를 다시 가동했을 경우에,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또 감염자가 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또 감염시키고 또 우리가 활동을 했을 때 또 감염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이 코로나 악재는 다시 우리에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스닥 보고 마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와 지금 정말 기가 막히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예, 말도 안 될 정도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스닥 상승으로 약간 마감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오늘도 상승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김정은 관련된 악재가 있긴 하지만 상승으로 가면 제가 말했던 1960, 80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발목 잡으려면 이제 김정은 관련된 추가적인 기사가 뜨면은 발목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은 나스닥 분위기를 봤을 때 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스닥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증시. 그러면 얘가 이쯤 가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스탑하는 구간에 돌입하게 돼요. 예, 멈출 수밖에 없는 구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마지막 구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여기서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죽은 신호를 냈고요. 죽은 신호를 냈고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쌍바닥 찍잖아요. 이 정도 떨어졌으면 차트가 망가졌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죠,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찍잖아요. 그죠? 다시 찍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쌍바닥. 그리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고점까지 갔고 내려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이 구간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이제 미국 안에서의 자체의 악재가 터질 때가 됐어요. 미국 자체에서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나스닥이 급락할 타이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급락을 이제 뉴스는 어떤 게 뜰지 모르겠지만 상황상 늘 그래 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과열된 차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나스닥 인버스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인버스보다는 나스닥 인버스가 더 유리해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거품은 이제 무조건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 보내면 빠져요. 근데 한국 증시는 빠진 상태에서, 이게 이미 이전부터 많이 빠진 상태에서 또 약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걸로 따지면 나스닥 인버스가 더 유리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결국은 나스닥 따라가니까 얘도 이제 같이 박살나면 같이 박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많이 유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우리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말 절대 안 통하죠. 네,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하죠. 지금 욕심에 눈이 먼 상태라서 그 사람들 돈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증시가 마지막을 찍고 정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버스 갖고 있는 분들 오늘 나스닥 빌려야 돼요. 오늘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2% 찍어줘야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